안녕하세요. 나나쌤입니다. 네, 한어병업 스터디를 하면서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배워 나가는 데 있어서 엄마들께서 한어병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감을 못 잡으실 것 같아서요. 아주 간단하게, 항상 간단하다고 하도 전 얘기하죠. 간단하게 한번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스터디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제가 스터디를 모집할 때 이제 그 글을 다 읽어보셨을 텐데요. 한어병음은 일단은 중국어 발음 기호죠. 우리가 이 중국어를 읽으려면요.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이들의 영상에도 나왔지만요. 1회에 보시면 이런 따라든지 호어, 큰 대나 불화자를 아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 그런데 이걸 중국어에서도 이제 중국어로 읽을 때는 도대체 그럼 어떻게 읽어야 할까? 큰 대는 한국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불화는 한국어잖아요. 그럼 이걸 중국어 어떻게 읽어야 돼? 근데 이 글자를 봐가지고는 이거는 의미를 알 수 있지 소리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맹률이 굉장히 높고 또 중국이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지역별로도 사투리가 굉장히 또 심하죠. 그래서 표준화된 어떤 발음 기호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어병음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죠. 근데 한어병음을 정말 잘 제정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중국인은 당연하고요. 중국인에게 도움이 된 건 당연하고 외국인한테도 있어서 예를 들어 이게 따라는 걸 배웠어요. 따 이렇게 내려온다 성조도 따라는 걸 배웠는데 우리 엄마들 보세요. 이거 만약에 한 3일 지나서 다시 물어보면 뭐였지? 다였나? 뭐였지? 때였나? 이럴 거예요. 큰 데였으니까 대였나? 이른단 말이죠. 그런데 따라는 발음 기호가 딱 있다면 근거가 있다면 처음에 배울 때부터도 아 이게 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보면서 발음도 익힐 수 있는 거죠. 네. 까먹어도 다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도 찾을 수 있고 이 한어병음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중국어 한자를 익히는 거지만 그 익히는 과정에서 이 가이드 역할을 탄탄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요, 1학년 때 한어병음을 굉장히 오랜 시간 투자해서 배워요. 예상보다 더. 왜냐면 한어병음을 제대로 배워야 앞으로 이 아이가 평생 중국어 한자를 익혀나가는데 아주 도움을 많이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거의 이제 단위로 익히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1학년 교과서에도 보시면 이렇게 한자를 읽혀요. 익히는데, 여기 위에 보면 한어병음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교과서에. 그죠? 맨 처음에 한자 한자 익히겠고 그다음에 두자 그다음에 좀 이렇게 긴 것들을 익혀 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학년이 높아지면은 이렇게 벌써 익힌 한자들에는 병음이 필요 없겠죠. 3, 4, 5, 6학년이 되면 처음 나온 단어만 이렇게 병음으로 안내를 해주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문자를 익혀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부터 배워야 된다? 한어 병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어 병음은 영어처럼 생겼지만 영어랑은 달라요. 영어는 우리 아이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영어 보면서 이거 영어 아니거든요. 한어 병음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읽어요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읽게 되면은 제대로 못 읽어요. 네. 대강. 근데 이제 발음을 할 때 제대로 한번 익히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아이가 사전을 찾든 그리고 우리 타이핑도요. 중국어는 이렇게 영타로 해요. 영타로 하면 한자가 딱 떠요. 그러니까 그 한어병음을 치면 뜨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글씨를 써서 중국인과 소통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다 메일을 보낸다든지 문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문자 같은 경우에. 또 하다못해 뭐 SNS를 하더라도 이렇게 한어병음으로 해야 돼요. 한어병음을 치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제가 한글을 켜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Alt F2를 누르게 되면요. 중국어 간체자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쓰는 거를 한번 보시면요. 한어 병음을 치셔야 돼요. 니, 하오 이렇게요. 네. 중국어를 바로 어떻게 쓰는 거 그리는 게 아니고 한어 병음을 치시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따 크다. 그죠? 그 다음에 호어. 이 중에 고르는 거죠. 호어가 여러 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어병음을 쳐야 되는데 한어병음을 칠 줄을 몰라. 그죠? 대강 그거 보고 영어로 유추해서 읽어봤어. 근데 그 읽어보는 것도 정확하게 못 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배우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한어병음은. 그리고 앞으로 아이가 우리 중국어를 하려면
보세요. 그죠? 단어 사전을 찾더라도, 우리 중국어 사전 찾더라도, 혹은 뭐 공부를 앞으로 텍스트를 보면서 하더라도, 아니면 이렇게 타이핑을 한다든지 문자 전송만 하더라도 알아야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정확하게 익히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는 이렇게 한어 병음엔 이런 게 있어라는 걸 배워요. 네, 그래서 따호 그리고 이런 성조라는 게 있어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첫 시간에 배우는 것이 바로 성조예요. 성조 많이 들어보셨죠? 엄마들도 중국어 안 배워보셨어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건 아실 수 있는데 하는 요런 것들을 이제 성조라고 합니다. 이거를 배워요. 사실 저희 애들도 중국어 접한 지 몇 년이나 됐지만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절대 가르쳐 주진 않아요. 초등학생이면 가르쳐 줘요. 학교에서 수업할 때. 왜냐하면 이거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듣고 따라 말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언제 이제 이거를 배우면 좋으냐면 중국인들도 그렇잖아요. 원어민 중국 사람들도 애기한테 중국어에는 성조가 있단다. 일성, 이성 안 가르쳐주고 그냥 말부터 배우죠. 마마, 엄마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니하오 애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애들도 너무 어렸을 때 이런 개념을 알려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이들은 그냥 다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이걸 지금 배우냐면 이젠 문자를 배울 거니까. 네. 그리고 네가 앞으로 이런 중국어 한자 문자를 배워나가려면 이런 발음기호를 알아야지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적혀있을 때 읽어낼 수가 있잖아요. 읽어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마아로 읽을 것인지 아로 읽을 것인지 이게 표시가 적힌 대로 읽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볼 거예요. 써보는데 지금 제가 공지도 드렸지만 6, 7, 8, 9살이 주 연령이거든요. 우리 스터디 신청하신 분들이. 근데 이제 9살과 6살의 쓰기 차이는 상당하죠. 예. 그래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약간 어린 축을 좀 위로하는 마음으로 힘들면 안 되니까 쉬운 건 괜찮아요. 힘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만 몇 개만 따라 쓰세요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 연령도 6살인데 8살 같은 6살이 있고 9살이지만 7살 같은 9살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또 그런 능력치에 따라서 또 쓰고 싶은 아이는 더 써도 되고 조금 써도 되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그냥 진행해 주세요. 너무 강압적으로 막 할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쓰고 싶은 만큼 그래서 이렇게 성조들을 익힐 거고요. 성조는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많이 반복을 하니까 네 그리고 성조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익히면서 엄마 아빠한테 편지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쓰는데 뭘 별로 쓸 건 없어요. 성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금 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빠바, 마마, 오, 아이니. 어머, 여기다 이렇게 성조 표시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 그냥 성조 표시만 해보는 거예요. 예, 이 정도가 이제 1차, 첫 번째 수업이에요. 이 내용이.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사실 이거를 반으로 잘라도 충분하고요. 반으로 잘라도 돼요. 동영상 수업이니까.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초등학생들에겐 또 너무나 짧은 수업이에요. 그 기준이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세 초1 정도 아이들에게는 딱 맞는 그 정도 양인 것 같고요. 근데 6세나 또 어린 친구들은 엄마가 좀 조절해 주세요. 저는 이런 거 할 때 아이가 좀 버거워한다 싶으면 아이에게 주스 정도는 좀 간식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런 것도 되게 커요. 네. 그러니까 막 앙 씹으면서 먹는 거는 사실은 공부하는데 보탬이 좀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한 모금 두 모금 삼킬 수 있는 거 주스라든지 이렇게 빨대에 꽂아서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먼저 준비해 주시고 혹은 중간에 하고 있는 동안 너무 열심히 한다 잘한다 엄마가 이 주스 준비했어 마시면서 해 너무 잘한다 그런 거야 칭찬해 주시면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두 번째 수업에 이제 들어갈 텐데 그리고 이렇게 수업할 때마다 제가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도장이나 아니면 스티커나 사인 엄마 사인 해주세요.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해서 우린 16번째 시간까지 있으니까 이 16번째를 다 배우면 중국어 발음을 기호를 다 익힌 거거든요. 8번째 시간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우리나라
우리나라로 치면 모음 자음을 배워요. 성모음모를 배우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도 이제 배우기는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받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예, 그런, 완전 똑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설명드리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또 이게 좀 지겨워질 수 있어. 우리도 왜 한글 가르쳐 보셨죠? 가나다라 뭐 이런 건 조금 괜찮다가 점점 아이들이 받침으로 가고 쌍디귿 뭐 이런 된소리로 가고 막 하면 좀 지겹잖아요. 같은 패턴이 쭉 가면. 근데 이때는 그럴 수 있으니까 저도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볼게고요. 엄마분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주세요. 자, 그 다음 2차 시 두 번째 수업 보시면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이 이 교실에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올 거예요. 아이들은 캐릭터화한 것을 되게, 엄마들은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거에 되게 끌리거든요. 그래도 수업하는데 되게 재미있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제가 얘네들이 약간 특징, 얘가 이렇게 변화가 돼요. 소리가.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해놨는데 초점이 잘 안 맞죠? 지금 카메라가 예, 제가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어요. 네, 거치대를 지금 아이들이 써가지고 잃어버려서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 교실에 친구들을 앉혀놓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쓰기가 이렇게 있어요. 쓰기가 있는데 사실 쓰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다행히 저희 딸은 좋아해서 이렇게 쓰는데 우리 아들은 유치원 때 지금도 물론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남자아이들 특히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그냥 한 번씩만 써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한 번 정도 뭐 3번, 4번 정도까지만. 네, 싫어하는 친구들 굳이 억지로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아 소리고 이게 오아 소리고 으아 이 우 유라는 걸만 알면 돼요. 그리고 써볼 수 있을 만큼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쓰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기가 느린 친구들은 다 못 써요. 그 시간 안에. 그럼 스톱 해놓으시고 봐주셔야 돼요. 엄마가 스톱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붙이는 것들이 있어요. 네. 붙여서 이제 이 단어를 익히면서 아가 마, 아가 파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단어도 이제 같이 이렇게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또 3장이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적은 양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한어병음을 우리 한국에서 수업할 때 다 가르치거든요. 방과후 수업이든 아니면 정규 수업이든 다 저는 했었는데, 한어병음을 익혀요. 근데 1학년 친구들 중에는 영어를 못 읽는 친구들 되게 많죠. 써보지 않은 친구들도 많아요. 대다수가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많고요. 좀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영어를 좀 써본 친구는 이런 거 쓰는데 수월하게 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는 못하지? 왜 우리 아이 이렇게 집중을 못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많이 용기 내주세요.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너 너무 잘한다. 절대로 좌절의 경험을 주지 마시고 지금 이거 잘 쓴다고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나 잘하는 친구들은 이거 그냥 껌이잖아요.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딱 그 해야 되는 양을 드린 거예요. 이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워크시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단어를 동그라미 쳐보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수업이 20분 정도 가까이 돼요. 저는 정말 최대한 10분 안에 끝내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너무 대충 훑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을 딱 드린 거거든요. 이제 수업이 끝날 때까지는 엄마가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영상 틀어 주시고, 뭐 스톱해 주시고, 쓸 때까지 조금 잠깐 기다렸다 또 켜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끝나고 나서 한 며칠 동안은 한번 요런 거 읽어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우리가 했던 워크지를 버리지 마시고, 갖고 계시면서, 이게 이제 아이들이 붙이거든요. 붙이면, 파, 이런 식으로. 친구들은 요런 거. 선생님이 이거 오라고 했었지? 그래서 요거 했던 거를요, 벽에다 붙여주세요. 아니면 냉장고, 아니면 아이들 눈높이 안에 있는 그런 위치에 벽에다 붙여주시고, 한 주간 적어도 2-3번 정도는 리뷰를 해야, 소화가 돼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걸 배우거든요.
네. 이 발음기호 지금 첫 시간에 6개 배웠는데, 두 번째 시간에 6개 배웠는데, 세 번째 시간엔 4개를 배워요. 그 다음에 또 뭐 4개 배울 때도 있고, 3개 배울 때도 있고, 막 이런데, 계속 이제 쌓이면, 너무 쌓이면 이게 뭔지도 헷갈려 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복습을 해 주시고, 다음 시간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알려주실 거는 뭐 별로 없어요. 알려주시면 뭐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예, 나이가 어리면. 근데 이제 영상을 충분히 봤다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스스로 할 만큼의 양이에요. 예,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준 걸 하실 수 있으면 조금 더 같이 연습해 보셔도 좋고, 근데 난 중국어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제가 엄마표 중국어 하면서 보면 오히려 엄마표 중국어 하실 때 중국어 아시는 분보다 모르시는데 아이랑 같이 배우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배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가이드 영상은 매주 있진 않아요. 근데 중간에 한 번 정도 더 있을 수 있어요. 엄마들의 이런 방향을 조금 잡아드리려고 해요. 이걸 왜 배우지? 이거 꼭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오늘은 그런 설명을 드렸고, 1차 시, 2차 시엔 이런 수업을 합니다. 라는 거를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짜요. 자, 8주간 16번의 수업이고요. 우리 힘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